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하수나 환경 분야 등을 통합 관리하면 연간 1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인력 감축을 통한 절감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슨 대형 파이프에서 시꺼먼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잇따라 방류되는 등 사고가 속출하면서 하수 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하수 분야처럼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시설과 공영버스와 주차시설 등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하면 전문성 확보와 책임 경영은 물론 5년 동안 69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원은 1,082명으로 제주 지역 최대 공공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경제성이 떨어져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본금이라던가 그 가용 투자 재원 분석 결과 저희 운영 적자가 저희 투자 재원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공단 설립을 통해서 도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문제는 공무원 감원입니다. 이미 적자인 사업들을 공단에서 한꺼번에 운영할 경우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직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100원을 투자했을 때 6원밖에 벌지 못하는 94원을 도에서 재정으로 메꿔야 되는 그런 지금의 결과와 그다음에 공단으로 갔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459명에서 최종 사당이 2022년이 되면 인력을 158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한 뒤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오는 10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적자 운영과 인원 감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무원 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단 설립 때 편입된 사업들의 수익성만 앞세우면 도민 이용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민간 위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하면 피해액의 일부를 구제해주는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 신고를 하고 억대 환급금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범죄 피해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서 민원실. 지난해 9월 1억 원이 넘는 전화 금융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국내은행 직원이란 분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이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거래를 이렇게 돈을 주고 한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완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신고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줬고 신고자는 바로 거래은행으로 찾아가 피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환급금을 노린 전문 사기단의 허위 신고였습니다. 조직폭력배 등 20, 30대로 구성된 13명은 환급금 사기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서로 역할을 나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만 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되면 대부분 의심 없이 거래 정지 후 환급을 해주는 데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계좌가 거래 정지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감독원에서가 전체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가 일단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래 내역 아직까지 요청은 안 해보더라고요.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받아챙긴 환급금만 1억 7천만 원. 경찰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27살 김모 씨 등 4명을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피해 구제 절차가 허술해 추가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며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해 10월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 삼다수 생산 공장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최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고가 난 제병기 라인에 CCTV 11대를 설치하는 등 공장 안에 CCTV 64대를 설치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CCTV를 철거했는데 경찰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설문대 할망 전시관에 민속자료 2관을 놓고 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예산 900억 원을 들여 24,000제곱미터 규모의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말 개관을 앞두고 전시물 설치업체 선정을 진행하면서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민속 관련 자료 8,000여 점을 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3년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계획 추진 당시 자연사박물관 측으로부터 민속 자료를 이관받아 각각 문화와 자연사로 분야를 특화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민속 자료 이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민속자연사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내년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관을 받아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국비 확보를 위한 일회성 협의였을 뿐이며 현재 전시 중인 자료까지 포함해 모두 이관하게 되면 박물관 기능이 마비된다며 일부만 이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35년이 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박물관에서의 기능이 아주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사만 했을 경우에 원도심 내의 박물관이 아주 활성화돼서 제주의 민속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 쪼개지게 됩니다. 제주도는 민속자연사박물관 기능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돌문화공원 측에 자구 노력을 주문한 상태. 하지만 두 기관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칫 전시관만 지어놓고 컨텐츠는 부실해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대전시가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인데 벌써부터 병상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가 사업비 447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짓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국내 1위 게임 회사인 넥슨이 100억 원이나 기부했는데도 병원의 핵심인 병상 규모는 60병상 그대로 추진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민관협력 자문협의회에서도 병상 수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자 대전시는 건립 방향을 정하기 위한 기획 업무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180일 동안의 기획 업무 용역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병원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병원의 설계 방침과 기초 도면까지 확정할 이번 용역은 병원 건립의 틀을 잡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기 나왔던 의견들을 좀 최종적으로 잘 반영을 해야 설계안에 최저안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짓기 전에 설계가 잘 만들어져야 수요자도 공급자도 만족하는 시설이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병상 수확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전시의 병상 수요 조사가 치료 경험이 있는 13살 미만의 아동들에만 국한돼 수요 예측이 보수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또 중부권 유일의 어린이 재활병원으로서 전북과 충북 등의 수요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입원 환자는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 병원에서는 입원 등의 병상을 수익성 때문에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 영역에서 이런 입원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푸르메 재단이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해 서울에 세운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은 131병상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린 날인 오늘 아침까지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안개나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시야가 불편한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밤에는 북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현재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북부 14도, 서부와 동부 13도, 남부 1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곳곳으로 안개나 방무가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낮 기온은 북부 19도, 서부 18도, 남부 21도, 동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했고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섬 지역은 1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연이나 결항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백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16년 9월부터 1년간 제주시 모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1,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6년 7월에는 도급업체에게 3천여만 원을 빌려 기한 내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당원이 420명인데도 1,000명이 안 돼 도당 창당을 못하고 있다며 인구가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와 70만 명인 제주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계획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채용에서는 제주도 개발공사 26명과 제주에너지공사 5명 등 모두 3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응시 원서는 공공기관 통합 채용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응시자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분야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공공근로사업 참여근로자 2,122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채용인원 712명의 3배이며 추경 예산과 복권기금으로 124억 원이 투입됩니다. 신청 자격도 기존 재산 2억 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민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된 지난해 7월 13일 이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도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은 3년간 법인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도 최대 5대까지 세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규제 자유특구 계획 도민공청회가 내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 서귀포 혁신도시를 특구로 신청해 전기차와 충전기, 배터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기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기차 특구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특구 지정 여부는 7월 말에 확정됩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가 추가로 이뤄집니다. 4.3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접수한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1,978명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4.3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희생자와 유족 2만 1,000여 명의 신고를 추가로 접수했고
중앙위원회는 이 가운데 5,081명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내 담배 소매점 간의 거리가 50m에서 100m로 늘어납니다. 또 그동안 거리 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담배 소매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편의점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 1,305명의 절반인 723명에 그치는 등 신규 출점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규칙을 개정해 상반기 안에 시행하되 기존 담배 소매인에 대해서는 5년간 종전 거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